고향사랑 기부제와 문화적 관점에서의 관계인구 극대화 전략을 주제로 한라대학교 박상헌 교수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박상헌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상현 교수님은 고향사랑 기부제 정책연구회 제도분과 팀장님이시자 강원도와 충청남도 고향사랑 추진단 자문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월군과 강원연구원이 주최를 하고 또 영월 문화도시 지원센터하고 저희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이 포럼을 주관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얼마나 영월군이 문화도시 본 문화도시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기를 얼마나 염원하는지를 절실히 느꼈던 그런 준비 기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경희 센터장의 그 정열적인 그래서 아마 말으신 것 같아요. 아주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 보고 정말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전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향사랑 기부제하고 문화재 관점에서의 관계인구 극대화입니다.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발표 자료 준비는 많이 했습니다만 바로바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묵차하는 생략하고요. 우선 지금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고 수도권과의 그 경제적인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0, 30대의 젊은 층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유입이 되면서 지역은 소멸이 가중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악한 지방 재정을 좀 보완을 하고 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이제 도입이 됐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이제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제도를 잠깐 소개를 드리면 개인은 가능한데 이제 법인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자기 주민등록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 금액은 이제 그 기부 한도는 500만 원이 되겠고요. 기부액이 이제 10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100% 전액 세액 공제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또 10만 원 이상에서 500만 원까지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우선 기부자가 이제 땡땡시로 어느 시나 군으로 고향 납세를 하게 되면 이 일정 영월군으로 하겠습니다. 영월군으로 군이 이제 지역 생산업자한테 그 지역 특산물을 구입을 해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부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제공을 할 수 있고 또 기부자는 본인이 소속돼 있는 지자체나 지자체에 세금 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91%, 광역자치단체에서 9%에서 10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본 같은 경우는 2008년서부터 이 고향 납세 제도라는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기부 건수로 보면 지금 현재 650배. 이게 건수로 보면은 650배가 증가를 한 것이고요. 기부 금액으로 보면 8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2020년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이틀 전인가 총무성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1년 실적은 8,300억 엔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고향세가 움직이는 세액 총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조 5천억에 이르는
그 고향 납세 기부금이 돌아가서 지역을 살리는 세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지가 않네 바로. 이쪽. 네. 자, 우선 일본 주요 성과를 한번 보면 광역자치단체 고향납세 추진 실적을 보면 북해도 같은 경우가 제일 좌측에 있죠. 그래서 북해도 같은 경우가 950억 2020년에 950억을 유치를 했습니다. 거의 1조 원에 이르는 그 규모를 한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게 됐고요. 두 번째는 가고시마였는데 이 2위하고 3위 차이가 3배, 거의 무려 3배에 가까운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해도 같은 경우가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그리고 수산물이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답례품으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많은 이런 성과들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보면 우리 강원도의 청정 지역이고 청정 농축수산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2020년 추진 실적을 보면 이제 975억 엔을 유치를 하고 또 이제 아까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에서 세액 공제를 해준 게 111억 엔을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인구가 많이 살고 있는 동경 같은 경우는 46억 엔의 고향세를 유치를 하고 그 세액 정산으로 내준 돈이 거의 1,000억 엔이 넘습니다. 그러면 거의 한 400억을 고향세를 유치를 하고 1조 원을 동경에서 내준 그런 형태로 그래서 이게 세금이 광역도시 이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흘러가는 그런 이전 효과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역자치단체로 보면 이 47개 도도부현이 있는데 도도부현 같은 경우는 유치 실적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그 2% 전체 자기 도도부현 내의 총액의 2%를 넘지 않는 부분들이 거의 한 27개 정도의 자치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들은 대부분 이제 그 시정촌 기초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통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미야코노시가 가장 많은 고향세를 유치를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인구가 16만 명에 불과하지만 거의 135억 엔의 고향세를 유치를 했고요. 그 시라토정 같은 경우는 이 거의 97억 엔, 그 인구 규모가 7천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작은 자치단체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이제 97억 엔의 고향세를 유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도노정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총 예산 규모의 거의 버금가는 그런 고향세를 유치를 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납세 이제 보면은 설문조사를 일본에서 한 결과들인데요. 대부분 고향 납세를 통해서 기대하는 답례품들은 지역 특산물 중에서도 농축산물, 수산물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공식품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고향 납세 품목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육류가 가장 많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산물을 많이 먹는 국민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류 해산물 또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자파류라든지 일용품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거의 농산물들이 가공품과 함께 제공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또 그런 형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납세 답례품 또는 이제 고향납세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정보 지역의 정보들을 가지고 일반 판매 루트를 통해서 구입하는 그 비율이 26% 이상이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진 상품들을 일반 루트를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품 인지도가 높아졌다. 인지도 변화 조사를 했을 때도 37% 정도가
매상과 연계돼서 증가됐다라는 그런 조사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그 성공 비결을 간략하게 좀 시간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 비결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절하게 시의적절한 제도적인 보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선 2015년에 고향 원스톱 특례 제도를 시행을 하면서 세액 공제 범위를 기존에서부터 2배로 상향을 전액 공제 범위를 상향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동네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기부할 수 있는 기부 환경들을 많이 개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고향 납세를 받아들이면 그거를 어디에다 쓰는지 명확해야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건강, 의료, 교육, 양육, 지역 산업, 이런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로 구축해,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책무들에 대한 그런 사업들로 이 사용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을 투명하게 인터넷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모집 금액, 사용 금액 어디에 썼는지까지 세부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명성이 확보가 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중간 지원 조직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 지원 조직들을 활성화하면서 지금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자체하고 기업하고의 협력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야코노조 같은 경우는 부동의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자치단체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142개의 그 시 내에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이 상당히 충실하고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과자, 면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저것도 고향세 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싶은 미용이라든지 패션 이런 데까지도 이제 상품을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후쿠오카나 오카와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고향사랑 기부제의 답례품으로 3,800개의 품목들이 개발이 돼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례품의 지역 공헌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원재료라든지 가공이라든지 이런 게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지역 외에서 이루어질 때 경제적인 효과가 6배 차이 나기 때문에 가급적 지역 특산물을 활용을 하고 답례품으로 활용을 하고 가공하고 그럴 때는 지역 내에서 가공하는, 그래서 지역 공헌율을 높이는 그런 전략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제 마스코트도 개발을 하고, 이런 로고도 전체적인 공동 브랜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택배 포장 같은 경우도 특성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건네주는 물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벽하게 이제 포장재를 사용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상품들을 선택해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포인트제 같은 경우도 이제 2년을 계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탄력적인 제도 운영인데, 이거는 북해도 같은 경우 이제 히가시가와정 같은 경우 쌀이 유명한데, 쌀 같은 경우가 이제 오키나와 가고시마현의 장어 산지인 쌀하고 장어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콜라보로 해서 이 답례품 개발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주변 지역하고 공동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고요. 이런 게 이제 성공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관계 인구가 고향사랑 기부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는 게, 이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여하고 있는 기부한 사람들의 37%는 반드시 자기가 기부한 자치단체를 방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 인구를 계속해서 형성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이고, 관계 인구가 지역 고용하고 창업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관계 인구를 지역 출신 대학이라든지 재학, 근무 이런 것들을 아우르다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시군에 대한
관심과 마을 만들기 이런 데 동참을 시키면서 최종적으로는 지역 주민화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전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계인구 극대화를 위해서는 고향사랑 주민증이라고 이렇게 된 고향 주민증이라고 하는데 고향 사랑 주민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주민증을 발급을 해주고 이 주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역 주민에 준하는 그런 혜택들을 주면서 나중에 관계인구화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펀딩으로 또 고향 납세를 운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물원 개조 사업을 진행을 한 사례들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펀딩을 거의 이제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조감도를 만들어서 이런 펀딩을 여기에 투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투자한 사람들한테는 고향 30% 범위 내에서 지역 특산물을 또 제공하고 나중에 세액 정산으로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례품들도 카탈로그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이제 참여를 시키는 기업한 고향세도 추진을 하면서 이제 거의 2000년도부터는 이제 그 전까지는 60% 공제를 해주다가 2000년도부터 이제 이게 확대를 해서 거의 그 최대 90%까지 기업이 기부를 할 경우에는 90% 세액 공제를 혜택을 주고 또 답례품도 제공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관계 인구인데요. 지금 아까 유상범 의원님도 언뜻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18세 이상의 거주자 중에서 18% 그러니까 1,800만 명 이상이 이제 일본에서 관계 인구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교통성에서 발표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들은 이 관계 인구 형성 사업에 많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20대, 30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시는 그림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이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전국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일본에서는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구 1만 명당 인구 그 3대 도시권에서 유입된 인구 시정촌 많은 시정촌들을 보면은 이렇게 뭐 거의 7, 8회에 이르는 이런 방문 횟수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 건데요. 이렇게 많은 관계 인구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관계 인구 형성 확대를 위해서는 지자체 여러 가지 이제 그 준비 사항들이 있는데 요거는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야마나시현 코스케촌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해서 2분의 1 촌민 운동을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케촌 같은 경우는 이 코스케촌을 좋아한다라는 사람은 이미 반은 지역 주민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반을 2분의 2 촌민 이 포인트 카드도 제공을 하고 이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촌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자치단체입니다.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2021년 7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00명의 그 2분의 1 촌민 사업의 그 회원이 된 그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웹이라든지 이런 것들 앱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사업에 동참을 유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코스케촌의 여러 가지 농사라든지 이런 체험도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부의 인해정 같은 경우는 지역 밀착 체험형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숙박 시설이 이제 강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해상 숙박 시설이 상당히 이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9년에 20건에 불과하던 그런 숙박 시설들이
이제 그 활성화되면서 2021년에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30건으로 증가를 했고요. 숙박객 수도 6,200명에서 거의 이제 그 11,000명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경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넘어가죠. 예. 자, 이제 고향납세하고 관계인구를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이제 그 통해서 기부를 했는데 그 사업을 통해서 이제 관계인구 극대화 추진한 몇 개의 사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토부 문화예술의 다채로운 거점을 지키자라는 그런 문화의 지역에 있는 문화들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을 교토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소개를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쪽에다가 자, 그 사업 참가형 고향납세로 교류인구 확대. 이제 이러고 이제 히로사키 시 같은 경우는 이제 히로사키 성이 있는데 석벽 수리를 하는데 이런 인력들을 이제 그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한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이런 행사에 같이 참여시키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를 유도해 나가고 또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또 재기부도 유도하는 그런 시책들과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 문화재 지정을 기념해서 한 축제가 되겠습니다. 오훈의 맛제리가 있는데 오훈의 맛제리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가를 하면서 축제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성 복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로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자세하게 소개는 드리지 못했습니다만은 이런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계 인구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기부하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애정을 갖고 지역에서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관계 인구 극대화를 도모하는, 그리고 지역에서 많은 축제들도 얼마 전에 끝난 뗏목 축제 같은 경우도 이런 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뗏목 축제에 소요되는 경비 같은 경우를 영월에서 이제 그냥 전적으로 이제 관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고향사랑 기부제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또 뗏목을 만들고 싶어하는 체험과 연계시켜서 그 사람들이 내는 기금을 가지고 그리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계속 관계 인구화시켜서 나중에 지역 주민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제 기초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주어진 시간에 많은 내용을 담아서 전달해 주신 박상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지역의 가치를 발견하고 제공을 통해서 지역이 발전하고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문화적 관점에서의 관계 인구 확대가 인구 감소,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